아까 10이었고 여기가 11이었다. 그러면 11에서 10을 빼면 1이죠, 1. 그래서 증가된 양이 1이 늘었잖아요, 1. 1이 늘었다. 요거. 1이 는 게 분자에 들어가고요. 처음 값이 10이죠. 그게 분모에 들어가요. 즉 10분의 1, 10분의 1. 그럼 퍼센트로 계산하면 10% 이렇게 계산이 되겠죠. 자, 그러니까 요 증가된 양은 일정하대요. 일정액만큼 증가되고 있어요. 이건 고정돼 있어요. 즉 이건 그대로 쭉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T1 값은 어떻습니까? 일단 숫자가 커진다는 이야기는 분모가 T1 값도 계속 커지고 있다는 거죠. 각 증가율의 처음 값들이 계속 커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뭐 요 사이의 증가율에서 처음 값은 10인데 요 사이의 증가율의 처음 값은 11이 되는 거니까 증가하고 있죠. 따라서 분자는 고정돼 있는데 분모가 커지고 있으니까 이 분수는 작아지겠죠. 작아져요. 즉 증가율이 감소한다 라는 정리를 내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죠? 그 다음에 13번 갑니다. 80, 86 간의 증가율. 그러면 증가량이 6이다. 그러면 아까 했던 논리, 그럼 80분의 6을 계산하시오. 이거죠? 자, 그러면 증가율이 7% 이상이다. 그러니까 이거 먼저 처리해 볼까요? 80의 1%는 0.8이죠. 똑같은 논리로 곱하기 7, 즉 1%의 7배 해주면 5.6이 되겠죠. 그러면 6은 그거보다 크니까 7%보다 크다. 이렇게 결론 내리시면 되는데요. 또는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얘는. 자, 80분의 6은 100분의 얼마일까요? 7.5가 되겠죠? 이해되세요? 80에서 100으로 4분의 1이 커졌어요. 그럼 분자가 4분의 1이 커지면 되겠죠? 분모가 4분의 1 커졌으니까. 그럼 분자의 4분의 1, 즉 6의 4분의 1인 1.5를 더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같은 분수예요. 그러면 X%는 100분의 X다. 이거 기억하시고 따라서 100분의 7.5니까 7.5%가 되겠죠. 자, 그래서 직접 계산하면 7.5% 처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14번. 자, 912에서 874. 자, 감소된 양이 38이 감소했어요. 그럼 38이 감소했는데요. 이 처음 값분의 감소량 38분, 여기는 이제 마이너스를 붙여주셔도 되겠죠. 마이너스 38. 근데 어차피 감소율 계산할 때는 마이너스를 또 떼버려요. 즉,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5%다라는 이런 수치가 있으면 여러분이 읽으실 때 마이너스 5% 이렇게 읽으셔도 되고, 감소율 5% 또는 5% 감소 이렇게 읽으셔도 돼요. 즉 감소라는 말을 붙이는 순간 마이너스를 뺏어옵니다. 뺏어와요. 절대값이 돼버려. 그러니까 결국 요 마이너스는 절대값으로 되는 거니까 없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912에서 38이 차지하는 거랑 4%를 비교해라 이거죠. 그러면 912의 1%를 잡아봅니다. 즉 소수점 2개 앞으로 당기면 9.12가 되죠. 그것의 4배를 해봅시다. 그럼 94, 36.48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38 감소한 거는 4%보다 더 크게 감소한 거죠. 그래서 이상이다. 맞습니다. 자, 그렇게 처리하시고 이제 15번 갑니다. 자, 분수에 대한 비교 테크닉인데요. 자, 한쪽의 분수가 분자는 더 크면서 분모는 더 작을 경우 이거를 자대모소라고 합니다. 제가 한자 사자성어처럼 4글자로 만들어 봤어요. 분자는 큰데 분모는 작어? 그럼 무조건 큰 수가 되겠죠. 예를 들어서 여기가 x, 여기가 3y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가 2xy 뭐 이런 구조라면 당연히 분자는 큰데 분모는 작은 얘가 큰 수가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자대모소면 무조건 큰 수다. 숫자로 비유를 해보면 뭐 17분의 15하고 18분의 14하고 비교해라. 그러면 분자 큰데 분모는 작네? 그럼 네가 큰 수다. 이렇게 바로 게임이 끝나버리죠. 자, 분수에서 이미지는 분자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빵의 개수라고 생각하시고요. 분모는 사람 수라고 생각해보세요. 빵은 많을수록 사람은 적을수록 1인당 빵, 즉 분수는 커지겠죠. 그 논리예요. 자, 그 다음 이제 니은으로 갑니다. 분모 증가율, 분자 증가율 비교했는데 분자의 증가율이 크대요. 이런 경우는 4글자로 자증대상. 분자 증가율 크면 분수가 상승한다. 이 논리예요.
즉 처음에 분수를 x분의 y라면 자 분자는 3배 됐고 분모는 2배 됐다. 그럼 분자 쪽에 증가율이 크죠. 따라서 분수가 커지죠. 그래서 분자 증가율 크면 상승, 자증대상. 그럼 반대 논리는 뭘까요? 이거랑 반대는 모증대하. 분모 증가율이 크면 하락해. 모증대하. 즉 x분의 y였다면 그 다음에 3x분의 2y였다. 그러면 분수가 작아지죠. 그래서 분모 증가율이 크면 분수가 작아진다. 요 세트로 외우셔야 됩니다. 자증대상, 모증대하 세트로 외우시고 자대모소도 무조건 이긴다, 큰 수다 암기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디귿짐은 분자 감소율보다 분모 감소율이 작을 경우 자 그러면 뭐 간단한 예를 들어볼게요. 처음에 분수를 100분의 100이라고 합시다. 아주 쉽게. 근데 분자가 10% 감소해서 90이 되고요. 분모는 20% 감소해서 80이 됐다. 자, 이런 경우는 분자의 감소율보다 분모의 감소율이 작은 경우가 아니죠. 이거 큰 경우죠. 그러면 얘가 아니구나. 그러면 반대로 90분의 80이라고 놓을게요. 그럼 여기서 마이너스 20%, 여기서 마이너스 10%. 따라서 분자 감소율보다 분모 감소율이 작은 경우. 아, 이거 충족했어요. 그랬을 때 분수는 상승합니까? 자, 100분의 100, 90분의 80 작아졌죠. 그래서 틀렸다라는 거 간단히 입증했고요. 또는 기호로 쓰면 x분의 y였는데 자, 분자는 20% 감소하면 0.8y. 분모가 10% 감소하면 0.9y. 따라서 작아졌다. 이렇게 결론 내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틀렸다라는 거 확인되죠? 자, 이제 18부터 20번 퀴즈로 가보겠습니다. 자, 조선시대 지역별 시장, 시기별 시장수인데요. 자, 표를 보시면 지역이 8개 지역이 있고요. 제일 아래 전국이 있고, 그 다음 읍수, 그 다음 시기가 3개, 4개 있고요. 그 다음 각각의 시장수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8번 질문. 1770년 대비 1908년에 시장수 증가율이 가장 큰 지역은 경상도이다 라고 돼 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 여기 사이에 증가율을 묻는 건데 아까 했던 이야기 증가율의 기준수는 처음 값 T1 그 다음 분자에는 증가된 양 이렇게 넣으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 가장 큰 지역을 먼저 꼽아줬으니까 걔를 먼저 봐요. 경상도라고 그랬으면 경상도 봅니다. 그럼 276, 283 7이 늘었구나. 그럼 276분의 7 이렇게 잡으시고요. 그럼 얘보다 클만한 게 뭐가 있을까 보면 일단 경기도는 101에서 100이 1 커졌으니까 거의 미미합니다. 그런데 충청도를 보니까 157에서 162, 5가 늘었어요. 그래서 157분의 5. 그러면 이거 계산 안 해도 느낌은 오죠? 자, 아까 했던 논리 분자 증가율, 분모 증가율 비교합시다. 자, 분자 쪽에서는 이 방향으로 커졌는데 5에서 7로 2가 커졌어요. 즉 5분의 2. 5분의 2는 10분의 4. 즉 40%가 커졌어요. 한편 분모 쪽의 증가율은 157에서 276. 자, 요거는 대략 2배는 안 되지만 2배 가까이 간다는 느낌이 들죠. 즉 40%보다는 확실하게 크겠죠. 대략 예를 들어서 150을 기준으로 40%를 계산하면 60이잖아요. 150에서 40% 증가하면 210인데 얘는 276이에요. 그러니까 절반보다 크게 늘었으니까 얘는 50% 기준에서 그거보다 크다라는 결론을 내려주세요. 그러니까 분모의 증가율이 커. 그럼 어떻게 되죠? 모증대하. 작아진다고 그랬어요. 따라서 아래쪽이 작고 위쪽이 큰 수. 충청도 쪽이 크다. 따라서 X가 되겠죠. 두 번째 방법은요. 직접 그 비율을 어림산해 보는 거예요. 자, 276에서 7이다. 그러면 1%가 소수점 2개 땡겨서 2.76이죠. 그럼 2.76의 기준으로 봤을 때 7은 2배는 넘고요. 3배는 안 되죠. 그러니까 요거는 2에서 3 사이에 있는 퍼센트다. 잡아낼 수가 있어요. 한편 157에서 5야. 그럼 소수점 2자를 앞으로 당겨요. 1.57이 1%인데 5는 3배가 넘죠. 그래서 요거는 3%보다 크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쉽게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9번 보겠습니다. 시기별 시장수 하위 5개 지역. 자, 하위 5개. 동그라미 쳐보세요. 하위 5개. 근데 8개 중에서 하위 5개를
계산하고 있으면 시간 낭비죠.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요? 즉 작은 쪽, 개수가 작은 쪽으로 가자. 상위 3개로 가자. 상위 3개로 가고 그러면 여기 뒤에 미만이 뭐로 바뀌어야 되죠? 예, 초과로 바뀌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상위 3개가 50% 초과인지 보자. 자, 그러면 하위 5개가 아니라 상위 3개로 동그라미 쳐볼게요. 자, 여기 가운데 요 3개가 해당되고요. 매식이 그러네요. 요렇게 거기에 몰려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분모를 봅니다. 1062. 그러면 50% 절반은 요거 절반 잡으면 531인데 뭐 거기까지 계산 안 해도 대략 한 500 정도에서 조금 큰 수. 그죠? 500 정도의 좀 큰 수를 절반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 앞에 시작수만 한번 보세요. 시작수. 1, 2, 2야. 뭐 그것만 해도 5예요. 그럼 뒤에가 다 0이라 하더라도 500은 일단 먹고 들어간 건데 여기 뒤에 숫자들 보니까 예, 뭐 31보다는 확실히 크죠. 뭐 딱 보자마자 600 넘는 수다라는 것까지도 바로 잡아낼 수가 있겠죠. 100의 자리수에서 합이 5. 뭐 뒤에 숫자들 합산하면 100이 넘어. 즉 600이 넘는다. 그 정도는 쉽게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각각 절반, 즉 50%를 초과한다. 상위 3개가 확인되죠. 따라서 동그라미. 자, 그 다음 20번. 1830년 각 지역의 읍당 시장수를 살펴보면 함경도의 읍당 시장수는 5번째로 많다라고 그랬죠. 그러면 함경도가 5번째로 많다. 그러면 이거를 뭐 1등, 2등, 3등, 4등 찾고 있지 마시고 함경도가 5등이란 소리잖아요. 그러면 얘보다 큰 게 4개란 소리죠. 4개. 8개 중에서 5등이면 위에가 4개, 아래가 3개란 소리예요. 그래서 얘보다 큰 수가 4개 있다 또는 작은 수가 3개 있다. 그 기준으로 찾으시면 됩니다. 자, 그럼 함경도를 먼저 계산합니다. 1830년 값으로 먼저 가서 계산해 볼게요. 자, 그럼 1830년에 함경도 여기 42가 있고 여기가 읍수가 14가 있으니까 딱 정확히 3이 나오죠. 그러면 이제 나머지 애들 중에서 3이 넘는 것들 보겠습니다. 34, 93, 3 안 되고요. 그 다음 54, 158, 159가 딱 3배죠. 그래서 안 되고 53, 188 해당되고요. 그 다음 71, 268 해당되고요. 23, 109 해당되고 42, 143 해당되고요. 그 다음 없습니다. 예, 전국은 볼 필요 없어요. 여기까지 보시면 되고요. 자, 따라서 총 4개가 걸렸어요. 그러니까 함경도가 5등이다. 맞죠? 자, 여기까지 하면 이제 OX 퀴즈 20번까지가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그 뒤에 내용들은 이제 부등호 넣는 연산 뭐 이런 것들이고 그래서 이 파트 2에 부등호 넣기는 생략할게요. 여기는 나중에 연산 훈련 테크닉 배우신 다음에 푸시면 훨씬 빨리 풀 수 있는데 지금은 제가 설명을 해드려도 아 그게 왜 그렇지라고 또 잘 이해를 못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연산 훈련 관련 진도를 배운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파트 3로 갈게요. 이제 주관식 채우기인데요. 자, 다음 표를 채우시오. 이거는 무조건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2분의 1, 50%, 3분의 1, 33.3%, 4분의 1, 25%, 5분의 1, 20%, 6분의 1, 16.7%, 7분의 1, 14.3%. 이거는 그냥 무조건 암기. 그냥 자다가 옆에서 툭 찔러요. 7분의 1. 그래도 14.3% 그냥 잠꼬대로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연습해 주시고. 자, 그 다음 2번으로 갈게요. 자, 값이 달라질 정도를 비율로 측정하는 방법에는 뭐가 있는데, 자, 여기에 등장하는 말이 증가율, 감소율, 변화율. 이 3가지 개념이 등장해요. 근데 증가율은 다른 말로 상승률이라고 하고요. 뭐 성장률이라고도 합니다. 성장률. 한편 감소율은 뭐 하락률이라고도 하죠. 하락률. 그다음 변화율은 변동률이라고도 하고요. 또 증가와 감소를 포함해 가지고 증감률이라고도 합니다. 증감률. 야, 이거 NG 없이 그냥 한 방에 편집 없이 가려고 하니까 숨이 차긴 하네요. 제가 지금 쉬지 않고 떠들고 있죠. 여러분 조금 지치실 것 같은데
조금 이제 쉬어가는 코너로 조금 천천히 설명할게요. 자, 그럼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일단 여러분 그 표 제목이나 항목 이름을 만들 때 뭐 인구 증가율이라고 다뤄도 되고요. 인구 변화율이라고 다뤄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그 용어상으로 보면 증가율, 변화율은 그냥 여러분이 쓰고 싶은 거 쓰시면 돼요. 다만 비교할 때, 그 수치를 비교할 때만 기준이 달라진다는 걸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증가율의 기준은 이거는 플러스 마이너스를 다 대상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수의 대소 비교를 합니다. 수의 대소 비교. 그 다음 변화율은 역시 플러스 마이너스를 다 대상으로 하고요. 절대값 기준으로 가는 거예요. 한편 감소율은 얘는 마이너스인 거 중에서만 비교하는 겁니다. 마이너스인 거 중에서만 비교하는 거고, 그리고 절대값 기준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꼭 구별을 해두세요. 자, 그래서 요 내용을 잘 기억을 하시고, 따라서 이제 채울 수 있겠죠? 자, 일반적으로 뭐는 감소한 것을 포함하여 수의 크기를 기준으로 대소를 판단한대요. 뭐죠? 증가율이죠, 기억은. 그 다음 니은은 감소한 것에 한해 절대값 기준으로 대소 판단. 오, 이거 감소율. 그 다음 디귿은 기억과 마찬가지로 감소한 것까지 포함하되 크기가 아닌 절대값 기준으로 한대. 즉 여기에 들어갈 거는, 디귿에 들어갈 거는 증감률 또는 변화율, 변동률 이런 거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영상이 너무 길어지게 되면 여러분이 좀 보는데 힘드실 것 같아서 좀 짧게 만들려고 하는데 쉽진 않네요. 쭉쭉쭉 보겠습니다. 자, 3번. 지난 5년 동안 실업률이 2%에서 3.1% 증가했대요. 그럼 아까 나왔던 OX 퀴즈 1번에서 나왔던 거 퍼센트 포인트 개념 나왔죠? 즉 퍼센트 자료의 차이, 증감에 대한 단위다. 그럼 2에서 3.1이니까 1.1이 증가한 거죠. 퍼센트 포인트 증가. 그 다음 실업률이 단위가 퍼센트네요. 실업률도 퍼센트인데 또 여기 퍼센트네. 아, 그러니까 여기는 실업률의 증가율을 그대로 계산하라는 거예요. 그럼 2.0에서 3.1이니까 분모가 2.0 처음 값이고 분자가 증가되는 양 1.1이 되겠죠. 그러면 소수점을 떼고 보면 20분의 11이고요. 다시 곱하기 5를 분자 분모에 해보시면 100분의 55가 되겠죠. 그럼 100분의 55니까